안녕하세요. 요즘 암호화폐 시장 그냥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지금 정말 거대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자산은 속절없이 추락하는데 어떤 자산은 오히려 빛을 발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 상반된 흐름의 원인이 대체 뭔지 그 핵심 동향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시장 전체 상황부터 한번 보시죠. 지난 한 달 동안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이 무려 22.6%나 날아갔습니다. 이 숫자만 보면 그냥 폭락장이구나 싶으시겠지만 아니에요. 이 폭락 뒤에는 시장이 완전히 둘로 쪼개지고 있는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5가지 핵심 주제를 통해서 시장의 균열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외부 충격이 어떻게 비트코인을 흔들었는지, 그리고 이더리움 내부에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다음에 이런 혼란 속에서 기회를 잡고 있는 새로운 흐름들까지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최근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그 원인이요, 놀랍게도 암호화폐 시장이 아니라 바로 기술업계에서 터진 예상치 못한 충격파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래프가 지금 상황을 아주 딱 보여주는데요. 여기 노란색 선이 비트코인이고 검은색 선이 소프트웨어 주가지수거든요. 어떠세요?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반면에 전통시장인 S&P 500과는 완전히 따로 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비트코인이 이제 독립자산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거대한 기술주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거죠. 이 현상의 핵심에는 기관의 위험 묶음이라는 게 있어요. 되게 간단한 원리인데 뭐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소프트웨어 주식들이랑 같이 고위험 기술주라는 한 바구니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AI라는 위협이 터져서 소프트웨어 주식이 불안해지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 바구니 전체를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비트코인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말이에요. 결국 거대 자산운용사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비트코인의 운명이 좀 바뀐 겁니다. 예전처럼 독립적인 디지털 금이 아니라 이제는 기술주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묶여서 같이 리스크 관리를 받게 된 거죠. 바로 이게 비트코인이 소프트웨어 주식의 운명과 같이 가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공포 속에서도 희망적인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이 AI 패닉 때문에 펀더멘털이 아주 탄탄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오히려 전체 시장보다 더 싸지는 그런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패닉만 좀 진정되면 이 저평가된 가치가 든든한 바닥이 돼서 하락을 멈춰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외부에서 불어온 거시적인 위협은 이쯤 하고요. 이번에는 이더리움 생태계 내부에서 꼬마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로 한번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죠. 비탈릭 부테린이 남긴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L2의 원래 비전,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 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해결하려고 나왔던 이 레이어 2, 즉 L2가 그냥 속도 빠르고 수수료 싸다는 것만으로는 이제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가 어려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바로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이더리움 메인넷, 그러니까 L1 사용자 대비 L2 사용자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불과 8개월 전만 해도 L2 사용자가 10배 넘게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거의 1대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사용자들이 L2를 떠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죠. 이걸 작년이랑 비교하면 상대적인 사용자 활동이 무려 68%나 줄어든 겁니다. 한마디로 L2로 떠났던 사용자들이 다시 이더리움 메인넷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아니,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 이더리움 메인넷 자체가 빨라지면서 굳이 L2를 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둘째로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우리 그냥 따로 살림 차릴게 하면서 독자 노선을 가니까 L2 생태계의 매력도 떨어졌어요. 결국 사용자들도 더 이상 한 곳에 얽매일 필요 없이 그냥 더 좋은 데를 찾아서 자유롭게 옮겨다니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좀 암울한 얘기를 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이 있습니다. 모두가 하락할 때 오히려 번성하고 있는 섹터, 바로 네오파이입니다. 이 네오파이가 뭐냐면 실질적인 수익을 만들어내고 또 기관들이 실제로 채택하는 아주 펀더멘털이 튼튼한 프로젝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 하나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다른 모든 암호화폐 섹터가 곤두박질 치는 동안에요. 저기 맨 위에 노란색 선, 네오파이 지수만 보세요.
꿋꿋하게 버티는 걸 넘어서 오히려 위로 솟구치고 있죠. 도대체 뭐가 이런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심지어 시장의 대장이라고 하는 비트코인보다도 수익률이 27%나 더 높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시장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이제 막연한 기대감, 떡상 가지야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가치, 펀더멘탈이 강한 곳으로 아주 현명하게 자금을 옮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네오파이 프로토콜들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꾸준히 수수료 수입, 그러니까 진짜 돈을 벌고요. 둘째, 그 수익을 토큰 홀더들이랑 나눠요. 그리고 셋째, 전통 금융기관들이 여긴 믿고 쓸만하네 할 정도로 기술력이 탄탄하다는 겁니다. 시장이 드디어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가치에 돈을 내기 시작한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야는 혁신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현장입니다. 바로 예측 시장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 최전선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아주 명확한데요. 기존 예측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누가 이길까?처럼 결과가 딱 정해져 있는 사실에 베팅을 했잖아요. 근데 새롭게 떠오르는 관심 시장은 그게 아니에요. 이 밈코인이 얼마나 뜰까?처럼 사람들의 관심도나 감정 그 자체를 사고 파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화하니까 이제 시장이 다를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선거 결과 같은 좀 딱딱한 주제뿐만 아니라 어떤 아이디어나 밈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까지도 금융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야, 정말 혁신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게 분열된 시장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적인 교훈은 과연 뭘까요? 오늘 분석의 핵심, 단 4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비트코인은 더 이상 혼자만의 섬이 아닙니다. 거시경제의 일부가 됐어요. 둘째, 사용자들은 복잡한 L2를 떠나서 다시 핵심인 L1으로 돌아오고 있고요. 셋째, 시장은 이제 진짜 돈을 버는 프로젝트에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의 무게중심이 단순한 인프라 구축에서 그 위에서 돌아가는 창의적인 앱들로 옮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쪼개지고 있는 지금, 여러분께서는 과연 어디에서 진짜 가치를 찾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